안녕하세요. 운세 알려주는 남장입니다. 요즘 테토녀, 애견녀가 대세죠 라고 하기엔 철이 지난 것 같기도 하지만 호르몬으로 성격을 보고 나와 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격 테스트가 있다는 게 재밌고 공감도 되더라고요. 자신이 테토인지 애견인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잘 맞는 짝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맞춰가면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주 궁합 기반에서 소개팅을 주선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테토남, 애견녀, 애견남, 테토녀, 테토남, 테토녀, 애견녀, 애견남 커플 중에 어느 커플이 가장 잘 맞는지를 타고난 사주팔자 기질을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표현, 행동하는 것만 봐서는 남성미가 강한 사람인지 여성미가 강한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빨리 알아차리는 게 어렵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사회가 됐다거나 센 척 연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직업이 좋고 돈이 많아서 세 보인다거나 이쁘고 잘생겨서 사람들이 맞춰주니까 자신도 타인도 센 사람인 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겉으로 보면 되게 여리고 부드럽고 강인한 면이 부족하면서 싸울 것 같지 않았는데 알고 지내다 보면 줏대가 있고 의존적이지도 않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독립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애견인지 테토인지 헷갈리는 사람들의 사주를 보고 진짜 테토 애견 구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사주팔자에서 오행이라는 것과 나머지 것들을 활용해서 보는 법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재밌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행으로 테토 순위를 먹여보자면 첫 번째는 금행으로 태어난 경금, 신금 일간 분들이다거나 사주에 금행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에요. 금행으로 태어나면 냉철함과 결단력, 마무리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이성관계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자는 식으로 박력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테터스러움이 발생하게 되고 두 번째는 화행이에요. 병화, 정화 일간이거나 화가 많은 사람은 말 그대로 화끈하고 확 저질러 버리고 분노를 잘한다거나 표현을 잘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남녀관계에서 리드하는 쪽에 있다거나 주목을 받는 행동 표현을 많이 하게 되면서 테토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목행인데 간목을목 일간으로 태어났다거나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은 추진력이 좋다거나 도전정신이 좋고 젊은 패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가끔 테토스럽게 보일 수가 있기도 하지만 순수하고 영한 느낌이 박력 있게 보이기보다는 철없이 보일 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테토와 애견 중간 사이로 봐주시면 되고 네 번째는 토일간으로 태어난 무토, 기토 일간이다거나 사주에 토가 많은 분들인데요. 토는 인간관계나 이성관계에서 리더십이 강하다기보다는 상대나 상황, 상태에 대해서 지켜보고 들어보고 하면서 중립자 형태의 포지션을 잘 취하기 때문에 화끈함과 박력, 저돌적인 면이 많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애견스러움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일간으로 태어난 임수, 개수 일간이다거나 사주에 수기운이 많은 분들인데요. 수일간 분들은 다크한 느낌, 어두운 느낌, 신비로운 느낌을 주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목적, 욕구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잘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테토인지 애견인지 오행으로만 가지고는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행으로 테토 구별하는 방법 순위를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금행, 두 번째는 화행, 세 번째는 목행, 네 번째는 토행, 다섯 번째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애견일 확률이 높은 오행 순서는 반대로 수행, 토행, 목행, 화행, 금행, 사주일 때가 돼요. 근데 난 수행인데 테토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무토로 태어났지만 테토거든요? 그러니까 수로 태어나면 뭔가 잔잔하고 어둑어둑하고 하니까 식별이 잘 안 돼서 사람들이 헷갈려 할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개수인데 축토 편관을 깔고 있으면 물방울, 이슬, 수증기 이런 게 아니라 소방호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물줄기 같이 열정적인 성향과 정면 승부를 보고 독고다이를 하려는 기질, 카리스마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으르렁거리고 돌아다니는 젊은 호랑이 같을 때가 있어요. 개수가 이렇게 월지나일지에 축토를 만나게 되면 테토 기질이 나오는 이유는 12운성으로는 관대지에 놓이면서 신강한 사주가 일단 되고요. 10성으로 또 편관이 되고 신살로 백호살이 되고 이런 것에 놓이기 때문에 오행 관점으로 봐서는 에스트로겐스럽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남성미가 강하다,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적 기질이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에 12운성으로 제왕, 걸록, 관대에 해당되는 게 월지나 일지에 이렇게 있고 또 10성적으로 겁재, 비견, 편관, 식신, 상관 이런 게 연주, 월주, 일주 이런 식으로 있고
오행으로 경금, 병화, 신금, 정화, 간목 일간 중에 해당되는 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 태토남, 태토녀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경금, 병화, 신금, 정화, 간목 일간이 아니다거나 사주에 금행과 화행이 없는데도 12혼성과 10성적으로 해당되는 게 내 사주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태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경금일간, 병화일간이다거나 사주에 금행과 화행이 많아도 제왕, 걸록, 관대 이런 게 월지나 일지, 년지, 시지에 없고 12혼성으로 겁재, 비견, 편관식신, 상관 이런 게 없으면 정면 승부를 피하기 쉽고 싸우는 것을 피한다거나 좋게 살아가고 똥을 보면 피하는 성향이 발생하게 되면서 애견나, 애견녀가 되기 쉬워요. 특히 사주에 편인, 정인, 인성이 이런 식으로 연주, 월주, 일주에 많이 들어와 있다거나 하면 하고 싶은 말이나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잘 참는 스타일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여리다, 부드럽다 이런 성향이 발생하게 되면서 금일간, 화일간이 된다고 해도 여성스러운 에스트로겐적 성향이 발생하게 돼요. 태토, 애견 구별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2혼성으로 월지, 일지 또는 연지, 시지에 동시에 12혼성으로 관대, 걸록, 제왕이 있냐 없냐예요. 이게 없으면 겁재, 비견, 편관, 괴강, 백호 이런 게 있어도 결국 목소리만 크지 뭔가 뒷심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성관계의 리더십과 책임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것을 기반해서 여러분이 태토인지 애견인지 또는 썸남, 썸녀가 태토인 척 하는 건지 애견인 척 하는 것인지 숨겨져 있는 본 모습을 사주로 스캔해 보세요. 오늘 메인 주제인 애견, 태토 잘 맞는 궁합을 정리하는 것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연애를 잘하고 부부관계,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커플을 보면 여자가 태토면 남자가 애견, 남자가 태토면 여자가 애견인 커플분들이 잘 살아가시더라고요.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같이 연인관계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한쪽이 추진력이 있으면 한쪽은 좀 차분하면서 정비를 잘한다거나 리스크 관리를 한다거나 하면서 두 사람 다 장점을 살리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궁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주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남자가 양간이면 여자가 음간, 남자가 이런 식으로 신강한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여자는 신약한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남자가 추진하고 해결하고 책임지고 하는 걸 좋아한다면 여자는 좀 더 섬세하고 차분하게 그러한 궁합이 됐을 때 행복한 연애,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궁합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여자가 태토고 남자가 애견인 형태의 부부도 잘 살아가는 경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자가 자신이 애견인지 인지했을 때 그리고 여성분은 자신이 태토인지 인지했을 때 서로가 불필요한 체면 싸움을 하지 않고 협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게 돼요. 태토 애견 조합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인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괜찮은 궁합으로 볼 수가 있고요. 태토 커플과 애견 커플분들이 조금 상대를 이해하거나 조금 더 존중이 필요한 궁합 조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애견 남녀분들은 서로가 결단력이나 책임감이 부족할 수 있고 희생정신이나 부딪히려고 하는 성향이 부족하면서 미루거나 회피하게 되기 때문에 관계 발전이 잘 안 된다거나 결과를 만들어가는 게 어려운 커플이 많아요. 그래서 만나거나 헤어지는 것,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과가 나는 그런 커플분들이 애견 커플분들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특별히 문제나 어려움이 없는 상황에서는 관계가 괜찮은데 뭔가 누군가 나서고 선택하고 해결하고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놓였을 때 팀워크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를 할 때나 가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는 쉽지 않는 조합이 돼요.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있다거나 챙겨줄 때는 괜찮은데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 궁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애견 커플분들은 서로가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면서 상대에게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나서서 해결하고 부딪히려고 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고요. 다음으로 태토 남녀분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선장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조합이 됩니다. 이렇게 사주에 신강하게 타고 나서 태토스러움이 강한 분들은 서로 나서고 부딪히고 서로의 주장이 강하고 주장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힘들어하거나 때로는 분노하게 되기 때문에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무서운 속도로 추진되거나 관계 발전이 되거나 가정의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데 서로의 목표가 조금 틀어지거나 하면 조금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되면서 갑자기 한쪽이 일이 잘 풀리거나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결국 한쪽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맞춰가거나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서 각자의 노선을 타게 되기 쉬운 궁합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태토 서로가 강한 사주 구조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상대의 목표나 꿈, 삶에 대해서 존중하고 응원하는 자세를
자세를 가지시면서 상대의 주장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꼭 필요한 궁합이 되는데, 결국에는 남의 주장을 꺾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도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꺾지 않으면 그것 또한 남이 양보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테토 조합도 자아성찰이 서로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관계 유지가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만든 사주궁합 기반 소개팅 앱 사주연에서 여러분과 잘 맞는 평생 동반자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